네, 2019년 3월 26일 화요일 장 마감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하루가 지나갔네요. 어제도 중요했죠. 어제는 좀 반대로 좀 많이 눌러대면서 각종 의미 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왔죠. 어제 다시 복기를 해보자면 어제 이제 마감 방송에서 설명을 드렸던 내용들 기억하시죠? 그거를 몇 개를 이제 복기를 해보자면 굵직하게, 왜냐면 오늘 바뀐 내용이 있기 때문에 자, 북한 대북 관련돼서 글씨가, 자, 대북 관련돼 가지고 악재가 생겼다가 일부 소멸됐죠. 연락사무소 관련해서 어제 설명드렸던 내용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청생법. 이거 왜 이래 마우스가 여기 있다. 청생법. 이거 어떻게 됐어요? 어제 시민단체의 반발에 부딪혀가지고 통과되지 않을 수 있었는데 오늘 수정안으로 통과가 되었다네요. 소멸됐죠. 그래서 엠젠 플러스, 대표적으로 엠젠 플러스가 어제 급락했다가 오늘 아침에 원위치 되면서 이렇게 움직였잖아요. 그쵸? 보시면 엠젠 플러스 차트 보시면 아실 수 있겠죠. 오늘 이렇게 막판에 내려왔다고 하지만 어쨌든 원위치 되는 파동으로 이미 한번 찍어놨던 거잖아요. 유지가 안 됐을 뿐이지. 그만큼 물량이 많이 여기서 엎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고, 어쨌든 간에 지금 두 가지가 악재가 나왔다가 소멸되는 파동까지 두 개를 다 만나버렸어요. 첨생법은 통과가 되면 바이오 시장에 호재가 됩니다.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는 큰 메리트가 없어요. 왜냐면 어쨌든 그냥 안 되는 것보단 낫겠죠. 장기적으로 호재가 됩니다. 어떤 이제 연구 개발이나 신약 개발이나 등등에서 3년에서 5년가량 단축시킬 수가 있어요. 제약사들이나 바이오 기업들이 연구가 한 10년 걸린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적이 안 나와도 기술 특례로서 인정을 해주는 부분도 있고, 실적 부진한 것들 인정해주는 게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PCL 같은 거 실적 안 나옵니다. 그러나 연구하고 개발하는 그 기간 동안 소요되는 비용 다 인정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적 가지고 운운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실적 가지고 너 왜 이렇게 돈을 못 벌었어? 너 관리 종목 들어가 상장 폐지해. 이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PCL 같은 기술 특례 종목들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3년에서 5년가량 단축이 될 수 있는 그런 법안이 통과가 된 거고, 물론 수정안이라서 조금 제반 사항이 있을 수 있겠죠. 완전 관련해가지고. 이것보다는 기대보다는 조금 덜 할 수 있겠지만 통과 안 되는 것보다는 낫다는 겁니다. 이게 윤리적으로 어떻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사상적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반대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주식하는 사람 입장에서 반대는 반대, 그냥 그거는 반대하실 분들은 반대하시는 거고, 또 증시에 도움되는 내용들은, 또 매매에 관련된 내용들은 또 별도로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 나는 보수야, 나는 진보야, 상관없어요. 진보기 때문에 보수 종목이 올라갈 수 있는데, 나중에 정치 테마주가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건데 안 하는 건 그건 그냥 바보가 되는 거예요. 정치 테마주가 지금 사실 제대로 출발도 안 했다고 봅니다. 나중에 하겠지만, 반대로 나는 보수야, 진보 종목이 진보 성향을 가진 종목들이 올라가는데 나는 동의하지 안 해. 글쎄요. 별도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걸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또 다른 거. 질병 관련주. 질병이 나면 안 돼. 안 되겠죠. 지진 관련주. 천재지병 관련주. 다 안 되겠죠. 그래서 나오면 안 돼. 그래서 나 투자 안 할 거야. 매매 안 할 거야. 이렇게 보실 수도 또 없는 거죠. 우리 주식하는 사람들 입장이니까 그거는 그거고 이거는 이거고. 아예 안 할 수도, 아예 그냥 안 건드리겠다. 안 건드리면 돼요. 아예 안 건드리겠다. 그러나 하게 되면 잠시나마 하게 되면 내가 매매하고 내가 주식을 하는 동안에는 주식의 관점에서만 생각을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안 그럼 안 하시려면 아예 안 하시는 거고. 사실 지금 첨생법에 관련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윤리적인 문제를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바이오가 주도하고 있는 코스닥 증시에는 통과가 돼서 연구 개발이 조금 더 원활하게 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는 것이 더 도움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제까지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오늘 미국 증시 아침에 이거 지우고 자, 미국 증시 살짝 내려갔다가 올라와서 마감을 했죠. 물론 강한 플러스 전환이 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어제보다 더 밑에 하단부를 찍고 올라왔어요. 작게나마.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에 어쨌든 전날에 크게 하락했던 우려감, 부담감을 조금은 떨쳐내면서 첨생법도 수정안이 통과되면서 오늘 시장은 갭 상승해가지고 만들었던 겁니다. 어제 막판에 쏟아낸 거 갭으로 띄워가지고 오늘 이런 식으로 만들어냈잖아요. 시장 분위기, 그쵸? 분봉 보시면. 그러면 아침에 뭐 이렇게 쏟아냈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때 나왔던 악재, 그리고 그 전에 떨어졌던 악재가 뭐예요? 지정학적 리스크, 그쵸? 그 전에 연락사무소 관련된 거 또 한 번 떨어졌었던 거고, 첨세법으로 떨어졌던 거. 이 모든 악재들이 소멸이 되고 나서 갭 상승해서 한 번 훑고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 조건들, 개인들이 9천억 정도를 연속적으로 매수했는데 오늘 어때요? 700억가량 매도가 나왔어요. 외국인들 그동안 9천억을 개인들이 매수했을 때 당시에 분포도가 어때요? 외국인들은 2천억을 팔았고 그 다음에 기관들은 5천억 정도를 팔았어요. 나머지 2천억은 기타 법인에서 팔았습니다. 그걸 나눠서 개인들이 9천억을 산 거예요. 7, 8일 동안. 7, 8일 시장이 하락하는 동안. 3월 14일 화이트데이 이후로 하락하는 동안 개인들이 9천억을 매수한 거를 외국인 기관 기타 법인이 골고루 팔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외국인들이 이거 아니어도 돈이 엄청나게 많은 외국인들이 오늘 처음으로 800억 이상 저가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개인들은 팔기 시작했어요. 개인들은 근데 왜 이 좋은 환경이 되고 있는데 왜 팔까요? 지금 뭐 이렇게 어제까지 나온 악재 요소들이 해소가 됐고 올라가고 있는데 왜 팔까요? 심리와 관련이 있겠죠. 이 심리에 영향을 미친 거는 뭐예요? 일단 개인들 대강 뉴스만을 보거나 언론을 보고 혹은 아무 생각 없이 매매를 하는, 내가 이 종목을 얘기를 어디서 들었어, 그냥 이거 사자, 전화 주문하거나, 영화에서 나오죠, 영화 돈 전화 주문하거나 나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시장가 매수하거나, 이런 개인 계좌들이 시장가 매수 매도하거나, 이런 수급을 보지 않고 시장을 보지 않고 매매를 그냥 하는 대다수의 개인들이 대다수입니다. 500만 계좌 정도가 추산이 돼요. 물론 그 중에서는 휴면 계좌가 있습니다. 대부분. 어쨌든 대부분의 개인들은 그냥 언론을 의존하고 어디서 들은 걸 의존하고 수급 확인 안 하고 차트 확인 안 하고 호가 확인 안 하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오늘 같은 날에 개인 매도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 계좌들이 단체로 지금 나온 걸 거 아니에요. 생각하고 매매를 하는 계좌가 약 100만 개라고 치자고요. 예를 들어서 나머지 5배 500만 계좌에 해당하는 개인 계좌들은 엉망입니다. 그냥 합니다. 그냥.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컨트롤이 되는 거고요. 반대로 나머지 20% 정도에 해당하는 계좌는 생각을 하면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외국인과 기관들을 추종하면서 하게 됩니다. 세력들을 추종하거나 중소형 같은 경우. 세력이 없는 종목들은 대형주, 중대형주들은 기관성 종목들은 시장을 보면서 판단을 할 것이고요. 자, 그러니까 대부분 심리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개인 자금들은 오늘 팔 수밖에 없겠죠. 왜? 어제 뭐가 나왔나요? 어제 뉴스가, 어제 신문, 언론 보면은 뭐가 나왔어요? 야, 아래 공포다. 리세션. 경기 침체의 공포다. 도배가 됐습니다. 어제 뉴스 한번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세요.
뭐 TV 뉴스에도 나왔을 것이고 신문 어디 언론 어디 여기저기 다 나왔을 겁니다. 어제의 하락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실제로는 우리나라에 영향을 더 미친 것은 이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첨세폭 관련된 게 더 컸습니다. 왜? 어제 시장이 그렇게 그것 때문에 흔들렸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자리에서 흔들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게 더 컸지만 언론은 그것보다는 아래 공포라는 데 초점을 맞춰서 그것보다 더 공포감을 주고 있어요. 왜? 나머지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강조하고 첨세폭 강조하면은 그거 해결되면 개인들 그냥 해결됐네 살 거 아니에요. 아니 목표는 그게 아니에요. 주식시장은 항상 개인들이 돈을 못 버는 구조로 달려갑니다. 개인들한테 돈을 쉽게 벌어주지 않는 구조로 메커니즘이 형성돼 있어요. 그게 교묘하게 언론하고 맞아떨어집니다. 그게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든 어떻게 하다 사람 심리가 개입되다 보니까 심리가 모이다 보니까 교묘하게 맞아떨어져요. 자, 아래 공포 막 쏟아져요. 막 경기 침체래. 야, 씨, 내가 어제 그렇게 내려갔구나. 나 이거 팔아야겠네. 개인들이 9천억을 샀는데 내가 한 1억을 샀어. 내가 진짜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서 1억을 사가지고 봤더니 내려갔더니 내려가가지고 내 거 막 물 타고 막 호가 걸어놨는데 다 사줬어. 막판에 막 다 사줬어. 어떻게? 끝나고 뉴스 보니까 아래 공포 딱 올려놨어요. 경기 침체래. 우와, 경기 침체야? 나 어떻게? 이거 영희 아빠한테 빌린 돈인데 나 이거 집 대출금 내야 되는 돈인데 어떻게 팔아야겠다. 무섭다. 돈 다 날라가겠네. 내일 개장하면 올려주면 나 그냥 다 팔 거야. 생각하고 들어왔겠죠. 근데 마침 갭 띄워서 올려주네. 아이고 땡큐. 시장이 악재가 소멸됐든 신경 안 써요. 그냥 팝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오늘 밀부 700억 가량 매도가 나온 겁니다. 물론 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파는 사람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순 매도로 700억이 나온 겁니다. 만약에 오늘 사는 사람들이 없었다면 순 매도 그냥 단순히 겁을 먹어서 매도하는 거는 더 많았을 겁니다. 1, 2천억 이상 됐을 겁니다. 그런데 사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똑똑한 매매를 하는 사람들은 샀기 때문에 순 매도량이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았어요. 더 늘어야 되는데. 근데 아래 공포가 뭔데요? 경기 침체? 언제부터 나온 건데? 경기 침체 될 거 몰라요? 작년에 이미 경기 침체돼서 내려간 거예요. 2018년도 왜 막판에 하락 다 떨어졌는데요. 주식은 먼저 움직입니다. 주가는 먼저 움직여. 6개월에서 1년 선행합니다. 항상. 먼저 움직인다고. 아래 공포 언제 나오고 경기 침체 언제 되고 있었는데 2018년대부터 2018년 떨어진 이유가 경기 침체 선행해서 다 떨어진 건데 왜 다 떨어진 상황에서 자꾸 아래 공포를 들먹이냐고요. 언제 나왔어요? 이전에? 어제 나오기 전에 언제 나왔어요? 1월 초에 나왔습니다. 12월 말부터 1월 초에 나왔어요. 이때가 언젠데요? 맙소사. 개인들이 잔뜩 사놓고 있었을 때입니다. 1월 초. 그때가 언젠데요? 시장을 보세요. 정말 이거 언론 한번 찾아보세요. 궁금하신 분들은 그때도 제가 설명드렸어요. 아래 공포 제가 1월 초에 아래 공포 언론 나온다. 언론 플레이한다. 언론이 만드는 프레임이다. 다 마감 방송에 다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기억 안 나시면 돌려보세요. 찾아서 돌려보세요. 다 있으니까 녹화해서 다 올려놨으니까. 그때 기억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언제였어요? 언제였을까요? 이때요, 이때. 개인들이 언제 많이 샀냐면 많이 샀습니다. 순매도가 중요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매수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근데 1월 초반에 아래 공포래. 와, 뭐야? 경기 침체된대. 다 떨어진 자리에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10월 폭락장 보고 이 잔뜩 겁났던 개인들한테 한바탕 더 먹인 겁니다. 작년 10월 폭락장에 말도 안 되는 하락을 보이면서 잔뜩 겁을 먹고 있던 개인 투자자들 여기서 많이 샀거든요. 한 방 더 먹였어요. 아래 공포. 이거 한 방 더 나올 수 있다. 소문 많이 돌았을 겁니다. 본격적인 하락이다. 본격적인 10월 폭락장 나왔잖아? 또 한 번 내려갈 수 있다. 소문 많이 돌았을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소문이 많이 돌았어요. 실질적으로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미국에서도 대세 하락장을 준비하고 있다. 뭐 등등 얘기도 언론 보시면 많이 떠돌아다녔을 거예요. 아래 공포까지 딱 나오고 언론에서 플레이 딱 해버리니까 매도하면서 쫙 끌어올리죠.
결국엔 개인 투자자들 언론 가지고 매매하면 절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심리 가지고 내려가면서 겁을 주면 그때서야 얘기하고, 올라가서 저 위에 좋은 내용, 코스닥 작년 2018년 1월에 최고점 900포인트, 930포인트 만들 때 정말로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왔다고요. 1000포인트 간다, 2000포인트 간다 난리 쳤었어요. 코스피 3000포인트, 코스피 1000포인트가, 코스닥 1000포인트 간다, 코스피 3000 간다. 그러면서 개인 투자자 자금 왕창 들어왔죠. 주식 안 하던 사람들 거기서 한 100만 계좌 늘어났을지도 몰라요. 주식 안 하던, 평소에 관심 없던 사람들도 작년에 어디서? 여기서 진입을 했단 말이에요. 잔뜩. 주식 처음 하는 사람들 여기서 제일 많을걸요? 우리나라 역사상 개인 투자자들 주식 제일 많이 했을 때가 여길 거예요. 닷컴 버블 이후에. 닷컴 버블 때는 계좌가 2000년도에 닷컴 버블 때는 계좌 자체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계좌가 많이 늘어나고 개인들 매매 환경도 좋아지고 관심도 많이 높아진 그 시기에. 그쵸? 경기 힘들어지고 막 이런 거 느낄 시기에 주식은 좋아지고 있어. 이걸로 돈 벌어야겠다. 하필 가상화폐 붐도 있었어. 그거 언론에서 가상화폐로 돈 벌었다는 사람들 많이 봤어. 이때다. 거래 많이 터지죠. 개인 계좌가 엄청나게 늘어났다고. 주식 처음 하신 분들이 작년 1월부터 4월에 가장 많았어요. 역대급 가장 폭발했어요. 그냥 다 뭐 주식 언제 하셨어요? 1월이요. 주식 언제 하셨어요? 언제 처음 하셨나요? 2월이요. 2018년 2월이요. 주식 언제 하셨나요? 언제 처음 하셨어요? 2018년 3월이요. 4월이요. 제일 많았습니다. 이렇게까지 개인 투자자들이 제일 많이 접근한 적은 없었어요. 언제? 그 전에 2015년도에 잠깐 있었죠. 근데 그때보다 더 많은 개인 투자자들, 거래량을 보시면 아세요. 거래량. 더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자금이 진입이 되었었답니다. 그쵸? 이제 2015년도거든요. 정말 돈을 못 벌면 안 되는 시기. 그 뒤에 개인 투자자들이 최고로 많이 접근한 시기. 이때도 안 했던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했던 시기. 그러니까 경기 침체 앞두고 2019년도에 얘기를 꺼낼 2018년 말과 2019년 초에 꺼낼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감이 미리 선반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들은 많이 접근을 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왜? 아무리 설명해도 이때는 관심이 없거든. 아무리 설명해도 이때는 관심이 없거든요. 이때는 관심이 없거든요. 아무리 주식 해야 된다 설명해도 이때는 관심이 없거든요. 이때 관심이 없거든요. 관심 없는 사람들은 계속 관심이 없어요. 보여줘야,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개인들은 보여줘야 접근을 합니다. 미리 생각하고 진입하면 얼마나 좋아요. 몇 달만 앞서서 진입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가상화폐 붐과 이런 것들을 다 올라가는 거를 내 눈으로 보고 나서야만 접근을 하기 때문에 항상 꼬입니다. 지금이 그렇다는 시기가 아닙니다. 절대. 지금은 제가 볼 때 출렁임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죠? 출렁임은 있을 수 있겠지만 올해는 중요한, 내가 지금 이런 것들을 만회해 볼 수 있을 만한 중요한 한 해가 될 거예요. 연초에 말씀을 드렸죠. 연초에 시장 연초에 어떻게 됐나요? 1월 4일인가? 1월 5일인가? 그때 마감 방송 기억 안 나시면 보세요. 제가 이거 연봉으로 설명드렸어요. 그 당시에 요만큼 올라왔어요. 요만큼. 올해는 이거 양봉으로 올라가는 해다. 내년도에 윗골이 달 수도 있지만 어쨌든 올해만큼은 양봉으로 올라간다. 빨리 올라가면 뭐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6월까지겠고, 길게 올라가도 올해는 연봉이 올라가는 해다. 6월 이후에는 그때 상황에 또 맞춰서 해석을 해야 되겠지만 적어도 6월까지는 상반기에는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다. 1월 4일인가 1월 5일에 한번 보세요. 마감 방송. 분명히 이 연봉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렸었습니다. 못 찾으시면 요청하세요. 자, 어쨌든 지금 개인 투자자 심리와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 자꾸만 언론 가지고 언론만 믿고 언론에 나오는 그 공포감과 그 환호라고 해야 되나요? 반대로 설렘, 너무 믿지 마세요. 오히려 반대가 낫습니다. 오히려 반대가 낫다고 봅니다.
지금 공포감 조성할 때가 기회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변수는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이거는 변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변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왜? 이들은 뭐 주식 차트랑 뭐 별개로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정말 세기의 협상이라고 하잖아요. 세기의談판. 김정은과 트럼프는 예측하긴 어려워요. 물론 결국엔 잘 될 거라는 생각을 갖고는 있어요. 저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런데 그 과정이 돌발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가는 과정에서. 그게 우리나라가 가진 변수입니다. 글로벌 증시와 별도로 흐름을 만들 수 있는 변수입니다. 이 변수가 방해만 크게 하지 않는다면 글로벌 증시 흐름 그리고 정상적인 파동으로 만들 겁니다. 그러나 이런 변수들조차도 점점 무뎌져 갈 것은 맞습니다. 무뎌져 갈 거예요. 점점. 영향력 정말 큰 게 터지지 않는 이상 그냥 그래 또 그래 계속 옛날에 미사일 그래 또 미사일 쐈어? 그러잖아요. 아이고 또 쐈네 미사일. 별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무뎌져 갈 겁니다. 반대로. 하여튼 요거 내용.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좀 길어지고 있는데 오늘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좀 길게 할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 우리 예전에 공부를 했었죠. 어떤 공부를 했었나요? 시장이 1월 달에 1월 4일에 올라갈 때 시장 차트는 이렇게 올라갔었어요. 그렇죠? 코스닥. 근데 코스닥 최고로 큰 형님 1등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반대로 내려갔어요. 뻔히 확인할 수 있죠? 그쵸? 1월 달에 시장 보시면 시장은 올라갔단 말이에요. 추가해서 비교를 해보자. 자, 코스닥 보세요. 이거 지우고. 자, 코스닥 시기 여기 코스닥이에요. 합친 겁니다. 비교를 바로 해보세요. 그림이 안 그려지시면. 자, 코스닥 시장 올라갈 때 셀트리온 헬스케어 1등인데 내려갔죠. 색깔이 안 보이나요? 그쵸? 뭐예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큰 비중, 시가총액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 큰 종목이 내려감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은 올라갔어요. 그럼 뭐예요? 얘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은 단체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단체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걸 능가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럼 뭐예요? 나머지 종목들이 위쪽에서 다른 수급에 의해 개인 투자자나 외국인이나 하여튼 다른 수급에 의해 빠지지 않고 버텨만 주면 여기 올라와서 매도 안 하면 되잖아요. 버텨만 주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제 반등 원위치 되는 상황에서 계속 올라가는. 이거는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계속. 시장은 이 구간 동안 계속 올라갔잖아요. 이때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내려가도 올라가고 다른 종목에 의해. 다른 종목이 가만히 있을 때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의해서 원위치 되는데 올라가고 있고. 이거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영향력을 더 키웠던 시간. 그렇죠?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영향력이 커졌던 시간이죠.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니까. 반대로 올라갈 때 같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내려가는데 증시는 올라갔어요. 그럼 셀트리온 헬스케어 자체의 영향력은 낮아졌던 시간이죠.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영향력은 커졌던 시기죠. 절반 딱 나눠서. 그쵸? 그래프가 이해되시죠? 차트가 이해되시죠? 그 다음 뭐예요? 이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시장이 이제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됐어요. 물론 여기서 출렁임이 있겠죠. 이렇게 일괄적으로 이거는 지나가 봐야 아는데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됐다는 겁니다.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코스닥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오히려 내려갔어요. 자세를 잡고 있죠. 그쵸? 자세를 잡고 있단 말이에요. 시장은 더 올라간다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내려갔다가 올라오겠죠. 당장 내일이 될 수도 있지만 이때부터는 길지는 않을 거예요. 길만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짧게 움직이더라도 원위치 되는 상황에서 시장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영향력을 더 주는 시기를 기다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여기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매매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면 바보가 되겠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이미 자리를 잡아놓은 큰 종목일 뿐입니다. 시장과 연관되어 있는 그냥 종목일 뿐이에요. 시장을 컨트롤하는 그 대형 자금, 얘에서 빠지면 이 자금이 다른 데로 돌고 다른 데서 빠지면 얘한테 자금이 돌고 하는 정도의 역할을 하는 그냥 1등 자리 잡아놓은 종목이라는 겁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셀트리온, 코스피, 셀트리온 헬스케어, 신라젠 이런 것들은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신라젠이 뭐 낙폭과대로 잠깐 할 수는 있어요. 신라젠 같은 거는 변동성이 생기는 구간에서 일반적으로 셀트리온 시리즈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개인 투자자로서 매매를 하는 것이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같은 3% 가는 동안 30% 갈 종목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장 조절하는데 파악을 할 뿐, 그걸 보면서 다른 매매를 하는데, 이걸 하는 건, 이거 여기에 돈이 들어가 있는 건 너무 아깝다는 겁니다. 기회비용 자체도. 차라리 밀리는 종목 개별주를 갖고 있는 한이 있더라도 차라리 그걸 갖고 계세요. 왜? 튕겨 나올 때 세게 나올 수 있잖아요. PCL처럼 세게 나올 수 있잖아요. 하여튼 요거 시장 흐름들, 셀트리온헬스케어가 시장이 움직이는, 어차피 한정된 자금이기 때문이에요. 자금은 한정되었기 때문에 셀트리온헬스케어에서 지금 빠지는 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자금은 한정되어 있는데 셀트리온헬스케어에서 대량 자금이 빠지면 이 돈은 다른 데로 돌다 올 겁니다. 시장을 올리는 데 쓰고 올 거예요. 어차피 펀드, 기관 한정된 자금입니다. 무한 자원이 아니에요. 오히려 셀트리온헬스케어가 오늘 빠진 게 더 도움이 됐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좀 길게 설명을 해드려서 시간이 얼마나 됐나요? 오늘 조금 25분 정도 됐네. 자, 그러나 어제도 그렇고 오늘 굉장히 생각해 볼 만한 날이었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시장 차트에서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내일 흐름이, 내일 시장에서 기대할 수 있는, 없애볼까? 내일 조금 기대할 수 있는 차트 흐름을 생각을 해보자면 이런 거예요. 자, 보이시죠? 내일 갭이 강하게 떠버려서, 갭이 떠서 장대 항목으로 750포인트를 훑어주는 요런 형태, 이게 동떨어져 있어서, 동떨어져 있다고 해서 요거를 아일랜드 갭이라고 합니다. 추세 전환하는 신호 중에 강력한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세 전환율 한 70%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7, 80%. 아일랜드 갭이 강하게 의미 있게 나온다면, 내일 거래가 더 터지면서 갭 떠서 상승, 양봉이 유지된다면, 이런 날처럼 유지가 된다면, 이때는 갭이 여기가 없었기 때문에 아일랜드 갭은 아니에요. 갭 하락과 갭 상승을 같이 만들어줘서 마치 아일랜드, 섬처럼 만들어줬을 경우에 이제 추세 전환 될 수 있는 고를 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물론 아닐 확률 20, 30%는 생각을 해두셔야겠지만, 내일 좋은 거는 어쨌든 갭을 메우는 상승, 갭 상승에서 유지돼서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종가까지 나와준다면, 오케이, 내가 돈을 좀 더 쓸 수 있다면, 돈을 좀 더 구할 수 있다면 계좌에 넣을 조금만 더 추가해 둘 수 있는 날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내일 그래서 이렇게 될 조건은 이제 미국 증시가 반등이 세게 나와서 우리나라도 분위기 좋게 출발하면 갭 뜰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종가까지 유지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윈도우 드레싱을 3월 말 윈도우 드레싱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틀 전 거래일, 수요일, 금요일이 장 마감이잖아요. 이틀 전부터 수요일 D-2, 수요일부터 내일부터 기관들 물량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오늘까지 기관들은 매수가 없었어요. 오늘까지도 기관들은 매도했어요. 그러나 내일부터는, 말일까지는 기관들도 매수에 가담할 수 있는 환경이 될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금융투자 투신들 내일 매수, 내일부터 수목금은 매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나오기를 일단 기대하는데, 이렇게 나온다는 게 아니에요. 나오는지 보시라는 겁니다. 나오면 오케이, 좋다 판단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종목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일랜드 갭 관심 있게 찾아보시고, 잘 나오진 않아요. 왜냐면 갭 하락과 갭 상승을 동시에 가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날짜가 뭐 이틀이면 좋습니다. 2, 3일이 굉장히 좋아요. 짧은 게 좋아요. 짧아야 굴곡을 빠르게 파서 V 반등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요 아일랜드가 작은 섬일수록 좋습니다. 작은 섬일수록 좋아요. 그것도 참고하세요. 하루도 좋고 이틀도 좋아, 3일도 좋아요. 작은 섬이 형성될수록 좋고요. 왜냐하면 그 개파락했던 그 요소가 빠르게 해소됐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악재가 빠르게 해소됐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질질 끄는 기간 동안 악성 매물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좋습니다. 이해되시죠? 종목들도 마찬가지예요. 잘 찾아보는데 정말 나오기 어려워요. 단 나왔으면 결정적으로 매수 타점으로 보셔도 될 겁니다. 뭐 이렇게 돼가지고 조정받는 뭐 이런 것들, 기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 자, 요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좀 진짜 길어졌네요. 30분 채웠네요. 하지만 중요한 내용이었으니까 이해해 주시고, 자,
여기까지 듣느라 고생하셨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